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처음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13일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7조 6천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유도를 전제로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요 재원은 1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일 기초생활대상 지급자 지급을 시작으로 중순까지 나머지 전 세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이란 게 국회 분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 기준으로 예산 7조 6천억 원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0.097에서 0.114%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투입 예산이 늘어난 만큼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승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 심리도 뒷받침해주면 금상첨화라고 말합니다. 다른 조건들 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면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 효과는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준다라고 하면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유례 없는 전염병에 전례 없는 대책입니다. 지원금이 다 지급이 되고 이달 말이 지나면 서서히 이번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경기 고양시 한 주민센터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재난 기본소득 신청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신분증 준비하시고요. 안으로 쭉 들어가셔요. 경기도 10만 원에 고양시 5만 원까지 4인 가구 기준 60만 원에 달합니다. 당장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2달 가까이 학교를 안 가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비, 생활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도 적절하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식비나 아니면 이제 좀 남는 금액들은 다 옷가게에 쓴다거나 병원비에도 같이 쓸 생각입니다. 물가도 다 비싸고 하니까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친환경 농수산물 매장은 낮부터 손님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저마다 사는 품목은 다르지만 결제 방법은 재난 기본소득이 지급된 카드로 모두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조합원의 방문 수가 확 줄었었는데 사용 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으셨고 재난기원금으로 많이 구매를 하십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 각종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 옆으로 고추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얼마 드릴까요? 2만 원이지. 계산을 할 땐 역시 재난 기본소득 카드가 나옵니다. 그거를 다 소비해야 되니까 그 대형 마트는 안 되고 전통시장이 잘 되니까는 전보다는 많이 몰렸죠. 매출이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재난카드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여기는 시장 첨가물 가게 앞인데요. 과일들이 팔려나가면서 보시는 것처럼 진열대는 곳곳이 비어있고 바로 옆 족발 가게도 음식을 채워넣기 바쁩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재난 기본소득 사용초로는 슈퍼마켓과 일반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높은 순위로 꼽혔고 지급 이후 실제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전월보다 매출이 늘어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인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2분기부터 지금 제조업 수출 충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3분기에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요. 가장 먼저 재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경기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연말까지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화한 3차 추경의 성격은 내수 활력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위기를 구조조정이 아닌 고용 유지로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상황.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자 지원과 기간 산업 안정화에 투입할 긴급 자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쓸 예산까지 고려하면 3차 추경은 모두 30조 원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3차 추경안도 실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행동하는 정부로서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3차 추경안 관련 재원은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병행하고 나머진 국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의 구조조정 작업 등을 통해 7조 6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3차 추경의 규모는 아직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당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3%에서 41.4% 수준은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40% 초반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10%에 비하면 여력이 있는 상황. 국가부채의 절대적인 비율 자체는 양호하지만 그 증가 속도와 폭이 매우 빠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인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추후에 재정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의 효과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신속하게 전달돼 경기 진작 효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